이제 날씨도 따뜻해져. 아침엔 춥고 점심엔 따뜻하죠. 덥죠. 이제 추워지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뭐냐? 취득세 마무리에 대해서 배우고 되면은 등록면허세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몇 쪽인가요? 26쪽 아닌가요? 과세표준 할 차례인가? 여보세요, 반응이 없어. 취득시기 할 차례인가? 나도 여기 접어놔야 되는데 못 접어놨어. 오늘 세법 처음이에요? 어쩐지. 근데 날씨 설더라. 그래요? 그렇구나. 저도 막 어쩐지 접어놔야 되는데 안 접어놨어. 미안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당황하지 말고. 자, 5쪽 나와 있는 조세총론. 오늘은 조세총론 전부, 그 다음 취득세 일부까지 강의를 나갈 텐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이틀 뒤에 또 시행령 개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 5월 2일 날 국회 통과된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디에 관한 거냐? 재산세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몇 개가 안 되니까 제가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올해 개정된 건 5월, 늦어도 6월까지 개정된 내용만 올해 시험에 반영이 되고, 7월 달에 개정될 내용들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니까 개정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강의 시간에 수정을 해드릴 텐데 재산세만 2가지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내가 무지하게 괴로워요. 끼껏 세법 개정해서 요약집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것들이 막 나와서 누더기가 됐어. 그래서 이 누더기에 관한 거는 2주 동안 더 기다려봤다가 별다른 게 없으면은 수정한 걸 여기 밴드라든가 홈페이지에 수정본을 올려놓게요. 물론 강의 도중에 다 수정은 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 헷갈릴까봐 수정표를 올려드릴게. 괜찮아요? 바뀔 게 별로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럼 누가 힘드냐? 이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볼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왜? 다른 건 많이 바뀌었거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세법만 조금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도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몇 개가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 2개 다 오늘 설명해 드릴까? 그래요. 2개 다 한꺼번에 수정을 해 드리는데 평상시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끝!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뉴스에서 세법 개정이 나왔다. 이런 거는 일절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강의 중에 제가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정리해서 항상 해드리니까. 자, 그럼 5쪽 나와 있는 조세총론. 그 다음 5, 6월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번 시험의 비중이 큰 것들만 집중적으로 빼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뜨문뜨문이 될 수가 있어. 그럼 건너뛴 건 안 하냐? 노. 문제풀이 7, 8월 때 한두 개는 문제 풀면서 요약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5, 6월 달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합시다.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조세 정의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선 2번 조세의 특징,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무조건 알아둬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뭐가 되느냐? 과세주체가 누구냐? 과세주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주인공이 누구냐? 또는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할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건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이 없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하면 뭐라고 그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 한다.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자세히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조세의 목적.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걷어가지고 여기에만 써야 돼. 그러면 목적세라 얘기하고, 이건 용도가 지정이 안 돼서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써. 목적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보통세라 하는데,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출제를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충당이란 말 뜻은 오늘 계속 나옵니다. 충당의 뜻은 뭐죠? 메꾼다, 퉁친다. 그러면 일반 경비라는 건 용도가 없어. 아무데나 쓰는 걸 일반 경비라고 그래. 그럼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러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보통세. 자, 그 다음에 특정 경비. 특정 경비는 특별히 지정된 경비에만 써라 이게요. 특정의 뜻이 뭐예요? 특별히 지정된 것만 써. 다른 데 쓰면 안 돼. 용도가 지정이 돼 있죠. 요걸 뭐라고 그런다? 목적세라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럼 뭐가 되죠? 보통세.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럼 뭐가 된다?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자, 양괄호 6번. 양괄호 6번 보면은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라는 게 뭐냐? 세금은 뭘로 내? 돈으로 내. 여러분이 알 정도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물납도 있다는 것. 물납이라는 것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하죠. 물납. 그러면 다른 건 현금으로 걷는데 얘는 물건으로 걷는다. 어떤 세금이 그런 게 있느냐?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뿐이 없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 때처럼 알아둬야 돼. 오늘은 비중이 큰 것들. 재산세. 우리가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재산세라는 거와 또 뭐가 있느냐? 앞으로 배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럼 이게 뜻은 모르겠어도 이름에 뭐가 들어갔어요? 재산세 들어갔어. 재산세라는 이름이 나온 건 예쁜이 없어. 그럼 재산세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재산세와 똑같다는 거야. 따라서 재산세가 물납제도가 있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물납제도 있다 없다? 있다. 재산세가 있다 배우겠지만 분납제도가 있으면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똑같으니까 분납제도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물납, 분납되는 거는 재산세. 재산세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재산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얘는 노골적으로 힌트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재산세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자체는 재산세 형제란 말이야. 따라서 물납도 되고 분납도 돼. 같은 재산세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되죠. 그럼 1,0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금액 계산할 때 이 금액도 포함된다, 제외된다? 봐, 여기서 겁을 먹잖아. 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똑같으면 미치겠네 내가. 쉽게 생각해. 이름이 똑같아. 그럼 금액 계산할 때도 재산세만 더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것. 포함, 말뜻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
재산세란 이름을 썼다는 건 재산세랑 똑같아. 똑같으니까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계산할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있으면 이 금액도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나왔지만은 좀 오래전부터 괄호 안에 포함, 제외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중에 첫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와 똑같다고 그랬죠. 금액 계산할 땐 서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의 뜻 이해가요? 같은 재산세니까. 이걸 공부할 때 재산세라는 이름을 줬다는 건 여러분한테 힌트를 준 거야. 얘는 재산세랑 똑같아요. 힌트 준 거야. 그럼 재산세란 이름을 쓸 수 있으면 다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고 금액 계산할 때도 서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관할구역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죠. 그럼 간단한 거야. 우리 동네부터 해봐. 서울특별시 강서구다. 그럼 취득세는 어디에서 가져가? 광역시에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디서 가져가? 강서구. 그래서 구세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는 관할구역이 어디가 된다? 시군, 구가 된다는 것. 기초단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디 살아? 강서구에 살아. 관할구역이 어디야? 강서구야. 그럼 물건 납부할 때 부동산은 어디 있는 부동산만 허용이 된다? 강서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강서구를 관할구역이라 얘기한다. 꼭 관할구역에.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관할구역과 관계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꼭 관할구역에 있는 것만 된다. 그 다음 신청을 하고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물납은 어떤 세금만 된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말도 못해요? 한 번 더. 재산세 도시지역분.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부동산은 어디 있는 것만?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1,000만 원 금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꼭 알아두세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은 포함, 제외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어떤 땐 컨디션에 따라 어떤 땐 찍으니까 맞고 어떤 땐 찍으니까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분할납부가 되는데 분할납부는 몇 번에 나눠내는 거죠? 2번. 그러면 2번에 나눠내는데 뭐가 있느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개가 있더라. 그러면 3가지가 해당이 되면 출제될 때 확률이 몇 배가 되는 거죠? 3배. 작년에 물납 지문 하나, 분납 지문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시험엔 또 다른데 작년에 양도소득세인가 지문 하나 나왔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데, 첫째, 재산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그럼 250만 원 초과되면은 300만 원도 있겠고 5천만 원도 있겠고 1억도 있겠죠. 금액이 너무 막연하니까 250만 원의 곱빼기 얼마?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50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걷고 500만 원 초과일 땐 이렇게 걷는다. 왜 500만 원 되는 거 알겠어요? 250만 원의 곱빼기. 그럼 매년 초과 나오다가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는 딱 얼마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 그렇죠. 아주 외우겠어. 이제 내가 끝장을 내. 이래도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400만 원인 경우 그랬으면은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자, 침착하게 난 여러분이 변함이 없어 좋아. 항상 개강이야. 요것도 내가 2달 전에 또 했죠. 그때도 그러더니 오늘도 네 그래. 날 너무 믿어서 그런 거죠? 오늘은 그럼 우리가 뭐냐? 나 믿지 마라. 나 믿지 마라. 오늘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날 믿지 맞는 걸? 불신. 교회 안 다니지만 불신 수업을 하겠어. 자, 400만 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죠. 그럼 얼마 내라? 250만 원. 나머지 얼마 더 내면 돼? 이것도 내니까는 싱거워. 그래서 나온 게 최대 이 말을 집어넣었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잘하는데 가장 쉬운 거, 어린이집 용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150만 원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출제자가 장난쳤어. 최대 하니까 요 단어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최대는 의미가 없어. 4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내고 나니까 얼마 남어? 그래 최대 150이란 얘기야. 최대 평상시 잘 안 나오던 단어가 나오면 왠지 거기에 피리 꽂힌단 말이야. 이게 뭐냐? 자신감이 없단 얘기야. 그냥 400만 원이면 150이야 최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같이 했던 내용만 맞추면 되는 거야. 새로운 이런 최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예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요거 알아둬요. 그 다음에 종부세 나오는데, 자, 오늘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 뭐야?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은 일단 재산세예요. 머리는 또 비상해. 요거 설명하니까 요거라고 대답해. 여러분다워.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첫째,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부자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그럼 2가지 세금은 공통점이 많어. 따라서 분납도 똑같아. 250만 원 초과. 그럼 250만 원에 곱빼기면 얼마가 돼? 500만 원. 똑같아 재산세랑. 500만 원 이하일 땐 이렇게 걷고 500만 원 초과일 땐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가 400만 원 나왔어. 기출문제. 그래서 강의할 때 강조했어. 그때 다음 연도 시험에 종부세가 또 4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왔단 얘기야. 그러니까 했던 거 했더니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니까 기쁨 2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엇갈려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400만 원이라고 시험 보기 전까지 디리따 강조했는데 그것도 최대까지 집어넣어서 고해 시험에 종부세가 나왔으니까 틀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 아닌 사람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차이점.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다음 양도소득세는 양도는 뭡니까? 부동산을 팔았어. 부동산을 팔면 목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커.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러면 1,000만 원에 꽃배기니까 얼마가 될까? 2,000만 원이 되죠. 2,000만 원 이하일 때, 2,000만 원 초과일 때,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1,8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딱 1,800만 원인 경우는 2,0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고개 끄덕거리다 2명 걸렸어. 아주 여러분 그게 끈기가 끝내줘. 1,800만 원이면은 일단 1,000만 원 먼저 내죠. 그럼 최대 얼마를 낼 수 있다? 800만 원. 최대 이제 습관됐나? 근데 처음 나올 땐 예민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 분납은 여기까지가 끝. 추가되는 게 시험 때까지 없어요. 분납은 3가지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6쪽에 보면은 3번 조세 분류 나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정리하죠. 1번의 과세주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면 뭐가 되죠? 지방세. 뭐가 돼요? 지방세. 그런데 지방세다 그러면요, 지방자치단체가 둘로 나눠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어요. 바로 그거야, 지방세. 그러면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가. 광역단체니까 뭐가 된다? 특광도세가 돼요. 그 다음 재산세는 기초단체가 가져가요. 기초단체는 뭐라 그런다? 시, 군, 구세라 얘기한다. 이렇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먼저 구분하는 거야. 취득세는 광역단체가 가져가고 재산세는 기초단체가 가져갑니다. 끝. 그런데 서울만큼은 재산세가 이거예요. 자, 서울만큼은 25개 구에서 재산세를 걷어가지고 특별시에다가 일부를 보내준다. 그럼 특별시에는 이걸 섞어가지고 다시 나누기 25 구청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좀 잘 사는 구에서 걷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구로 도와주니까 좋죠.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에서 관리하니까 특별시세라고도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이거죠. 취득세도 특별시에서 관여하고 서울이면, 그 다음 재산세도 서울이면 특별시에서 관리가 돼.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던 밑에 있는 것들도 다 특별시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시에 해당하는 걸 다 어렵게 공부할 거 없어.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기야, 등기. 그럼 따져봐. 서울특별시는 등기소 많아요, 적어요? 특별시는 등기소가 많어. 구별로 있고 막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구에서 구청에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여기도 등기소가 많어. 그럼 어디서 관리한다? 구청에서 관리가 돼.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필요 없어. 구청에서 관리가 들어가. 그런데 경기도 땅은 넓지만 등기소가 많지 않아요. 강원도 땅은 많지만 등기소가 많지 않아. 따라서 경기도, 강원도는 도청에서 관리가 된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야? 오케이, 개세. 이거 알아도. 그럼 시험 문제, 기출문제 얘가 나왔죠. 뭐가 나왔냐? 특별시세와 관련이 없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특별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1, 2, 3, 4, 5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나왔어. 5. 그럼 답은 몇 번이 돼? 5번이야. 이상해요. 나 지방교육세, 주민세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안 배워도 다 왜 안 배웠을까? 다 특별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특별시와 관련이 없는 건 하나만 공부하면 돼. 뭐 뿐이 없다? 등록, 면허세. 이렇게 답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려고 주민세가 특별시세다, 지방교육세 특별시세다, 이거 공부할 필요 없는 거야. 요 세 개만 갖고도 답 나온다는 얘기죠. 세 개 배우는 것 중에서 취득세 특별시, 재산세 특별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공부해도 답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외의 지방세는 공부할 거 없죠. 왜? 이름에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는 거니까. 세 가지만 꼭 집중적으로 공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밑줄. 특별 시세와 관련이 없는 조세는 뭐뿐이 없다? 등록 면허세뿐이 없다. 이런 거 나오면 5초도 안 걸리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박스는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국세. 자,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어. 그런데 국세는 하나뿐이 없어. 관할세무서. 어디가 된다? 관할세무서.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나오건, 오늘 꼭 알아둬요. 종합소득세로 나오건 그냥 소득세로 나오건 소득세는 다 똑같다는 거. 이것도 예전에요. 소득세라고 나오다가 양도소득세라고 한번 나오니까 또 당황하기 시작한 거야. 소득세는 다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로 나오나 종합소득세로 나오거나 그냥 소득세로 나오거나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세인데 봐요. 교육은 국가 100년 대계라고 그랬죠. 따라서 교육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돼? 국가. 그래서 국세가 돼. 재밌는 건 교육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뭐가 된다? 지방세.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가 오늘 첫 시간의 포인트, 다음 시간의 포인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꼭 신경 써요. 농어촌이다 그러면 농어촌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국세. 무조건 알아두세요. 농어촌 어디에서 관리한다? 어디서 관리한다니까 국세이래요. 미치겠어. 어디서 관리한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국세. 이래야 대화가 되지. 오늘 아주 어린이집 수업. 그 다음에 인지세인데요. 이것도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해요. 인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을 해서 개업을 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은 첨부해야 될 게 인지가 되겠죠. 이해가요? 요거 이제 매매 거래가액에 따라 인지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야. 외우지 마. 왜 매매계약서에 꼭 인지를 붙이고 인지세를 내야 되느냐? 왜 그런가?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인지를 왜 묻혀?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고 공인중개사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인지를 왜 붙여야 될까? 에? 돈 받으려고? 대화가 왜 이래? 상식적으로 인지 왜 붙여? 아, 그만 돈 받으려고 얘기하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알아야 쉬워요. 인지를 왜 붙이는지 이유도 모르고 붙이라니까. 남들이 하라니까. 이러면 안 돼. 에? 그렇지. 바로 잘했어. 지금부터 10분간 전화도 돼. 인지를 붙인다는 것은 돈을 내면은 국가가 그 서류를 보증하겠다는 얘기야. 바로 그게 인지세예요. 그러면 인지를 안 붙이면 국가가 인정을 안 하는 거란 얘기지. 말 이해 가요? 여러분이 원서 접수할 때 운전면허 따라갔어. 거기에 보면 인지 붙이잖아. 왜 붙여? 붙여야지만 국가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오래 가잖아. 따라서 인지세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 뭐라 그런다? 국세라 얘기한다는 것. 항상 세금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쉬워요. 당연히 인지를 붙인다. 뭔지도 모르고 붙일 수는 없잖아. 이걸 붙여야지만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인지세가 됩니다. 그럼 좀 기억이 좀 남지 않아?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외워도 끝까지 기억하면 내가 외우라고 그래. 하루를 못 가면서. 자, 그래서 인지세까지 국세는 알아두시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나오는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까지가 국세가 됩니다. 끝. 해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는 무조건 알아두시고 특히 오늘은 조세총론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오늘 계속 나옵니다. 알아둬야 돼. 일단 국세다. 지방세다. 끝.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볼 거 없고요. 8쪽으로 넘어가세요. 8쪽에 보면은 독립성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혼자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독립세. 요걸 다른 말로 본세라고도 얘기하죠. 본세. 원래 세금이다 이거야. 그 다음 혼자는 나타날 수 없고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얘기합니다. 부가세 꼭 알아둬야 되죠. 그럼 우리가 부가세다 그러면은 따라다니는 세금인데 부가세 세 글자니까 세 개뿐이 없어. 근데 교육세는 부가세더라 끝 이렇게만 알아두고 부가세는 두 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두 개가 좀 전에 강조했던 거죠. 뭐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럼 얘는 아까 국세, 지방세도 나왔죠? 독립세, 부가세도 또 나왔어요. 이따가 또 나올 거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첫째, 혼자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독립세 또는 본세라고 그러죠.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얘기하죠. 그러면 취득세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 지붕 두 가족 오늘 처음부터 다 완전하게 알아야 돼. 취득세 속에는 과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져서 거둬요. 한 지붕 두 가족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취득세가 뭐야? 이거는 기초 때 배우는 용어고 그렇게 하면 외우는 것뿐이 안 돼.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 취득세는 뭐냐? 재산이 증가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야. 이렇게 공부해야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안 돼요. 우리가 취득세라는 건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 재산이 증가됐죠. 그럼 세금 중에서 너 재산이 늘었으니까 내 이게 바로 취득세예요. 만약에 취득을 했는데 재산이 변화가 없다.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증가가 될 때만 내는 거예요. 따라서 한 지붕 두 가족은 증가될 때 내는 세금이 몇 프로다? 2%. 미리 알아둬요. 이게 과거의 취득세야.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등기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취득세는 재산이 증가될 때 내는 취득세 2%하고 등기할 때 내는 게 포함이 됐어요. 한 지붕 두 가족 들어본 것 같아요? 지겹게 했어, 지겹게. 그러면 증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딸리 내기가 누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재산이 증가되면 농어촌이 붙는 거야. 너 재산 늘었으니까 농어촌에 투자 좀 하라 이거죠. 그 다음 등기하면은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닌다 이거야. 참 여러분 쓰는 거 질리지도 않나 봐. 써. 마지막으로 이 책에 쓰는 거니까 원 없이 오리오리 써요. 그러면 등기가 바로 뭐냐? 등기가 바로 등록면허세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관한 거니까 딸리 내기는 똑같이 누가 나온다? 지방교육세. 등기가 등록면허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를 내면은 뭐가 따라다닌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다 그러면은 재산세와 같이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거죠. 그럼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냈어? 그럼 종부세 낼 때 똑같은 이름 내면 억울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름만 바꿨어.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끝. 여기까지가 독립세, 부가세라는 것.
다른 건 하나뿐이 없으니까 쉬워. 취득세 꼭 알아두세요. 이건 취득세 때 또 나오고 등록면허세 때 또 나오니까. 취득세라는 게 뭐냐? 재산 증가될 때 내는 거 2%하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더라. 한 지붕 두 가족. 자, 정리할게요. 취득세가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야? 그렇지. 꼭 알아둬. 이따 취득세 때 또 배워. 그래서 취득세 때는 증가라는 말이 꼭 주어져요. 대부분. 그럼 증가는 취득이야. 그 다음에 이제 꼭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그냥 소득세는 왜 안 씁니까?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니는데 소득세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어디에 해당한다? 독립세야.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따라는 다녀도 부가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독립세란 얘기야. 요게 이해가 안 가면은요,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뭐냐면은, 잘 봐요. 부가세는 뭐냐? 독립세를 신고할 때 덩달아 같이 신고해. 취득세 신고할 때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신고하는 거야. 부가세니까. 그런데 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따로 두 번 신고해야 돼요. 독립세니까. 부가세는 한꺼번에 신고해. 독립세는 각각 독립이니까 따로따로. 자 봐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야. 얘는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거야.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 소득세 신고는요, 두 번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는 세무서에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왜 따로따로 신고하냐? 서로 독립됐으니까. 이게 독립세 개념이야. 부가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 독립세 할 때 같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도 지방세, 얘는 부가세에 해당이 됐다가 몇 년 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다 신고를 같이 했어. 했다가 2년 전부터인가요?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번 달,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정신없죠? 다음 달에는 지방소득세 한 달 있다가 신고합니다. 옛날에는 5월 달에 한꺼번에 신고했어. 한 군데니까. 지금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시간에 텀을 좀 줬어요. 그리고 환급 받을 때도 한꺼번에 안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내 통장으로 환급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환급을 해줍니다. 각각 독립세라는 개념. 그래서 이번 달에 저도 이제 제가 항상 신고하니까, 그런데 환급을 도대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받았습니다. 이제 입금시키기만 기다리는 거지. 다음 달에 입금될 거니까. 다음 달에 바쁘셔? 다 바빠서 공부하기 바쁘구나. 환급 기념으로 쏠라고 그랬는데, 시험 때 다가오니까 공부에 내가 시간 뺏으면 안 되지. 그래. 없던 걸, 뭘 괜찮아? 공부해야지. 자, 여기까지가 독립세, 부가세. 요건 조금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거. 그 다음에 감면제도가 있는데, 감면은 깎아준다는 얘기야. 세금 깎아줘. 세금 깎아주는데 5가지 조세 중에서 한 번만 걷는 세금만 감면을 해줘. 취득세 몇 번 걷어? 한 번. 그러면 감면을 해주고, 등록면허세 몇 번 걷어? 한 번. 표정이 여러 번 이러는 사람 있어. 재산세 몇 번 걷어? 매년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죠. 세금은 항상 많이 걷으려고 그래? 적게 걷으려고 그래? 그래서 얘는 생색 안 내. 안 깎아줘. 종부세 몇 번 내? 매년 여러 번 난리가 났어. 그러면 한 번? 저분 왜 나한테 왜 그래? 개강인데? 여러 번이야. 그러니까 한 번 깎아주면 매년 깎아줘야 되니까 감면 아예 안 해줘.
양도소득세 몇 번 내? 그거 봐, 지금 두 번이래. 내가 하니까 두 번이래. 한 번 맞았어. 한 번 맞았어. 두 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뭐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집을 한 번 팔았는데 세금 두 번 내? 말이 안 되잖아. 한 번 내는 거야. 재밌네. 할 때마다 소리가 줄어들어. 그러면 얘들은 감면 혜택이 있어. 그럼 깎아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깎아준 금액의 20% 도로 뺐죠. 어디에 쓴다? 농어촌에 쓴다. 좋은 일에 쓰는 세금은 예쁜이 없어. 그래서 농어촌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는 뭐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양괄호 7번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뭐라 그런다? 보통세. 우리가 배우는 이게 다 보통세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럼 뭐가 되죠? 목적세. 목적세는요, 시험 볼 때까지 5개뿐이 없어요. 오늘로 끝장나는 거야. 목적세는 이름 자체 용도가 써 있어요. 거기다만 써야 돼. 첫째, 또 나왔어.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써? 오케이, 목적세야. 그 다음 교육세도 목적세야. 걷어서 어디다 써? 교육시설에 써야 되겠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시설에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쓴다? 지방학교에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이거는 소방분에 대한 거죠. 따라서 걷어가지고 어디에만 쓴다? 소방시설에만 써야 되는 거야. 어디에만 써야 된다? 소방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 자원분, 소방분 3가지가 있는데 시험에는 소방분 위주로 나옵니다. 소방시설에 쓰기 위해서. 그럼 목적세는 5개가 끝났는데 이걸 또 국세, 지방세 나눠야 돼요. 그럼 너무 간단해.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뭐가 된다? 지방세. 그 말이 없으면 뭐가 돼? 국세. 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냐? 예죠.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잘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아까 국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부가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목적세에서 또 나왔다는 얘기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죠. 그 다음 부가세죠. 기억나? 지금 목적세죠. 그러면 여기 봐요. 다 부가세, 목적세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국세냐, 지방세냐. 그럼 얘는 지역자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누가 봐도 지방세인 거 알잖아.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라고? 부가세며 목적세며 국세인 것은 얘가 된다는 것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9쪽에 4번 부동산 관련 조세 나와 있죠.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조세라는 것은 지금 배운 것을 한 번 더 복습하는 내용이 됩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부동산은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가 있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취득세. 한 지붕 2가족이죠. 딸리 내긴 누가 있어?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뭐가 따라다니죠? 지방교육세. 끝. 취득 단계야.
나올 때가 돼서 무지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우리가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낸다? 2번. 상속세 내고 뭘 내야 돼? 누가 내? 누가 내냐니까 내가 내야. 나 어떡하면 좋냐? 받는 사람이 내는 거란 얘기죠. 내가 내지 네가 내? 오늘 한번 붙어보겠다는 게 나랑? 그 다음에 증여받으면 세금 몇 번 내? 증여세 내고 취득세 누가 내?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 그러면 받는 사람이니까 취득 단계가 되는 거죠. 끝. 그 다음에 보유 단계는 재산세네. 재산세 뭐가 따라다녀? 지방교육세. 종부세 뭐가 따라다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꼭 알아도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은 첫째 뭘 내야 돼? 재산세. 그 다음에 추가로 내는 게 뭐야? 종부세. 그 다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소방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보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역자원시설세. 오늘 정확히 할 것.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 세 가지.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요 세 가지가 계속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름을 줬어요. 재산세 패밀리. 재산세 패밀리 알면은 딸린 애기는 자동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 끝. 양도하면은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뭐가 따라다녀? 지방소득세. 그 다음 종합소득세. 뭐가 따라다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아까 감면받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면받으면 뭘 다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지세.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에 첨부가 되는 거죠. 매매가 뭐야? 사고 파는 거. 따라서 사고 팔 때 붙는 게 뭐가 있다? 인지세. 끝.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거. 제일로 오늘 계속 나옵니다.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걸친 게 지방교육세가 있더라.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지방교육세는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가세야. 그럼 딸린 애기야. 딸린 애기만 나오면 배가 고파. 엄마가 없어. 애기만 나왔어. 그럼 옆집에 가서도 밥 얻어먹을 수 있겠죠. 따라서 딸린 애기가 나오면 이 집 가고 이 집 가고 양다리 걸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은 뭐냐? 엄마가 따라다녀. 애기만 있으면 양다리 걸쳤는데 엄마가 따라다니는데 엄마가 취득세야. 그러면 엄마 집에서만 밥 먹어야 돼. 엄마가 재산세야. 그럼 엄마 집에서만 먹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가 이해 가나? 지방교육세는 애기야. 애기만 나오면 이 집 가고 이 집 가고 양다리 걸쳤어. 근데 엄마가 취득세라고 나와. 그럼 얘는 옆집에서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엄마 집 취득 단계. 얘는 보유 단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오늘 계속 배웁니다. 애기만 나오면 양쪽 집. 엄마가 있으면 엄마 집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애기 데리고 시장에 점심 먹으러 갔다. 그럼 애기는 돈가스 먹고 싶고 엄마는 추어탕 먹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 그래 그거야. 애만 있으면 이웃집에서도 먹어. 엄마가 있으면 엄마 가는 대로 가야 된다. 끝.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양다리 걸칩니다. 보유에도 있고 양도에도 있고. 마지막 모든 단계에서
부담 없이 걷는 세금, 좋은 일에 쓰는 거 농어촌뿐이 없죠. 농어촌에 쓴다면 거부, 불만 있는 사람이 없어. 모든 단계 농어촌. 그래서 농어촌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교육세하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 왜? 어떤 단계냐 나올 수도 있고, 부가세 나올 수도 있고, 목적세 나올 수도 있고, 국세, 지방세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박스에 보면은 맨 밑에 농어촌 특별세 옆에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공인중개사 출제 범위에 제외가 됐으니까 농어촌 특별세만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는 가셔? 정확히 알아야 돼요. 5, 6월달 제일 중요합니다. 5, 6월달은 이론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 7, 8월에 문제풀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이론만 안다고 해서 문제 잘 푸는 건 절대로 아니야. 또 이론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애로사항이 커요. 그래서 5, 6월달 오늘부터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네. 자, 대답 잘해서 상을 줄 거야. 10분간 쉬었다 합시다.